자, 모의 상담 연구는 실험실 실험 연구의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실험실 실험 연구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인위적 상황을 조성한다라고 했어요. 인위적 상황을 조성한다. 상황을 조성해서 자, 상담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의라고 했으니까요. 인위적 상황을 조성해서 그래서 현장 연구는 아니에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자, 모의 상담 연구는 아시는 대로 단순화시키는 겁니다. 이 상담의 연구를 단순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단순화시키는 전략이다.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여기에서 통제가 가능하다라고 했죠. 실험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통제가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통제가 가능하니 자, 내적 타당도는 인과성 검증하는 것이었죠. 네,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실제로 적용하기 어렵다라고 했어요. 실제 적용이 어려우니까 당연히 외적 타당도는 떨어지겠죠. 외적 타당도는 낮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었습니다. 이 정도 정리하고 넘어가시죠. 나머지는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정리하십시오. 자, 상담 성과 및 효과 연구 제6절 들어갑니다. 상담 성과의 개요입니다. 측정 시기에 따른 상담 성과의 종류인데요. 우리가 이제 상담이 성과가 있었냐 없었냐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측정 시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즉시적 성과가 있어요. 즉시적 성과는 뭐냐면 상담을 한 직후 바로 이제 즉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상담 성과 중에 가장 최고 단위는 바로 즉시적 성과로서 상담자가 바로 앞에서 개입이나 처치를 한 직후라고 했잖아요. 조금 후에 내담자에게 어떤 반응을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면서 즉시적 성과를 찾을 수 있습니다. 회기 성과입니다. 이 회기는 세션이라고 하잖아요. 회기 성과는 말 그대로 회기를 마쳤을 때입니다. 회기를 마친 직후에 측정하는 경우로서 회기 성과라고 부릅니다. 회기 성과를 아주 간단하게 평가하는 방법은 몇 개의 질문에서 회기에 대해서 만족도가 어떻게 되십니까? 내담자의 만족도, 상담자의 만족도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사례 종결 후 성과입니다. 종결이란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12세션을 계획했다. 그러면 12세션이 다 끝나야 돼요. 그래야 종결이라고 하죠. 자, 사례를 모두 종결한 후에 상담의 성과를 재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가장 흔히 쓰는 방법이 아시는 대로 효과성이란 거, 목적 달성됐느냐 안 됐느냐, 상담 목적 달성 정도를 내담자나 상담자에게 대답하도록 하는 것이며 또 하나의 방법은 문제가 줄었습니까? 이거죠. 문제나 증상의 정도를 재는 척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지속적 성과라는 게 있습니다. 지속적 성과란 건 뭐냐면 종결이 됐어요. 종결이 되고 나서 우리가 팔로우, 즉 사후관리를 하잖아요. 사후관리 기간 동안에 얼마나 그게 효과가 지속됐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상담의 효과가. 상담의 효과는 장기간 지속되기를 기대하기 마련인데 얼마 동안 오래 상담 효과가 지속되어야 성공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가. 어떤 상담 연구들에서는 보통 종결 후 1개월 또는 3개월, 6개월, 12개월 이런 식으로 이제 성과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지속적 성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측정 시기에 따라 첫 번째는 즉시였습니다. 두 번째는 회기였고 세 번째는 종결 후였고 마지막은 지속적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는데요. 자, 이것을 제가 도식화해서 하면 자, 측정 시기에 따른 자, 성과를 알아본다. 상담의 성과를 알아본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쭉 상담을 진행해 나가잖아요. 여기가 종결이에요. 자, 여기가 종결이고 자, 이게 이제 팔로우업이 되겠습니다. 팔로우업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자, 그러면 점점점으로 할게요. 첫 번째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상담을 했어요. 상담 직후 성과를 보는 게 뭐라고요? 네, 즉시적 성과다. 이렇게 정리해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3세션이 끝났습니다. 3세션이 끝났어요. 자, 3세션이라고 제가 설정을 했고 자, 여기 회기라고 하죠. 회기 직후 성과 알아보는 것이 바로 회기 성과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종결이죠. 자, 종결 단계 직후 성과를 알아보면 사례 종결 후 성과가 됩니다. 종결 후 성과가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자, 여기에 얼마나 지속적으로 쭉 유지되고 있느냐. 이걸 보는 것이 바로 네, 지속적 성과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개념이잖아요, 여러분. 개념은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게 빨라요.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고요. 자, 상담 성과 측정의 방법, 자기보고법. 자기보고법은 내담자가 네, 스스로 보고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피험자라고 나왔는데요. 피험자가 내담자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보고법은 피험자, 내담자가 자기의 체험을 글로 작성하거나 주어진 질문지에 응답하는 것으로 끊어요. 사용이 쉽고 피험자의 내면적 생각이나 기분 등을 측정할 수 있으며 현상학적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상학적 자료라고 하는 것은 내담자의 경험, 체험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을 기록하니까 알 수가 있죠. 단점은 피험자의 연구 목적, 피험자가 연구 목적이나 가설을 짐작하여 고의적이나 무의식적으로 대답을 왜곡시킬 수도 있어요. 자기 보고할 때. 그 다음에 외연적인 행동의 측면을 직접 측정하기 곤란하죠. 보고는 말 그대로 쓰는 겁니다. 대개 이제 행동이라고 하는 것, 외연적 행동이라는 것은 관찰법을 쓰기 때문에 행동의 측면을 직접 측정하기는 어렵죠. 그건 관찰법을 해야 됩니다. 타인에 의한 평정입니다. 타인에 의한 평정은 뭘까요? 다른 사람이 한 거잖아요. 장점은 타인이 대답을 하는 이 방법은 상담 성과에 대한 피험자 본인 이외의 새로운 관점, 우리가 이걸 객관적 관점이라고 많이 쓰죠. 새로운 관점이 제공된다는 점이고요. 단점은 타인이 평정을 했을 때는 편견, 선입관 이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편견의 동그라미요. 이해되시죠? 이거는 판서 안 하겠습니다. 행동 측정입니다. 행동 측정은 되게 관찰을 많이 해요. 관찰의 동그라미. 관찰 또는 측정하고자 하는 목표 행동 그리고 행동들을 사전에 명확히 정의한 후에 훈련된 관찰자가 관찰하고 기록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장점은 외연적인 행동을 관찰할 때 용이하죠. 관찰자의 해석을 최소화하고 높은 객관성이 있다는 점과 외연적인 행동을 직접 관찰한다는 점이 좋은 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팩트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죠. 팩트가. 즉 행동에 관찰했던 그 사실적인 부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단점은 개인의 내면적인 감정. 그렇죠. 내면은 못 보잖아요. 그래서 내면적인 감정이나 생각 이런 건 측정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자기보고법이 더 낫죠. 자기보고법은 이제 내면적인 것들을 더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참여행동연구라는 게 있어요. 참여행동연구. 이거 참여행동연구는 참조하셔도 돼요. 참여행동연구. 자, 참여행동연구는 두 사람이 있겠죠. 연구자가 있고 연구 대상자가 있는데요. 연구 대상자와 연구자가 있는데